자, 문자 발송하실 때 정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문자로 링크 형태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알림톡을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버튼을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학생별 페이지 링크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럼 학생별 페이지 링크를 여기다가 넣고 알림톡을 발송을 하시면 이걸 딱 클릭하잖아요. 그럼 뭐가 뜬다? 안녕하세요. 협업툴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제가 학원 자동화 컨설팅을 한 이후로 학원에서 컨설팅 요청이 많이 와서 아예 템플릿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컨설팅 요청 오셨던 학원들의 이제 니즈를 다 담았고요. 그 니즈를 포함해서 제가 공부하는 자동화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담았습니다. 기능이 좀 많기 때문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상단에 페이지 이름이 있고요. 신규 학생 등록하기가 있습니다. 신규 학생 등록하기는 이 학생을 등록하는 설문 페이지가 있는데 그 설문 페이지를 학생한테 보내주고 학생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이 입력하지 못하고 바로 내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학부모님이랑 같이. 그럴 때에 상담을 하면서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될 때, 학원에서 입력을 하셔야 될 때, 이 학생 등록하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페이지를 누르면 설문이 열리고 이걸 통해서 설문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이제 신규 학생으로 등록이 되는 설문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목록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페이지 목록의 위치는 얼마든지 원하시는 형태로 바꾸셔도 됩니다.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치를 여기로 옮기고 싶다. 그럼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요. 그냥 밑으로 내리고 싶다. 이렇게 내리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이 템플릿을 이루고 있는 근간입니다. 얘네들은 절대 건드시면 안 되고요. 뭐 지우셔도 안 되고 수정하셔도 안 됩니다. 이제 하나만 지우셔도 많이 작동이 안 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건드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스튜던트 애널리틱스는 학원의 현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 달 현황은 이번 달에 이제 신규 학생이 몇 명인지 현재 레벨 테스트는 몇 명이 받고 있는지 효원인 사람은 몇 명, 퇴원인 사람 몇 명인지 볼 수 있고 전체 현황은 현재까지 전체 재원생 얼마, 신규 얼마, 레퇴 얼마, 효원 얼마, 퇴원 얼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기간으로 필터링을 해뒀기 때문에 이번 달 또는 올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달 또는 올해로 변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과목별로 반 페이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과목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김 선생님의 파이널 코드 독해 이런 과목이 있고 선생님 이름이 김하늘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는 학생 수가 총 몇 명인지 숫자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천일문 독해 베이직 A 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월요일에 진행을 하고 이도윤이라는 선생님이 합니다. 총 6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월요일에 2개, 화요일 2개, 수요일 2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똑같은 수업이 일주일에 2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천일문 독해가 월요일에도 있고 수요일에도 있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과목을 생성하실 때 자동화를 통해서 월요일, 수요일 구분되게 만들어 뒀기 때문에 자동화 설정을 하셔야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학생 매니지먼트를 넣어 두었는데 여기는 뭐 원하시는 형태로 보기를 바꾸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 학생들의 입학 시 성적을 넣어 두었습니다. 내신이 국영수가 몇 점인지 내신의 평점이 요겁니다. 이제 내신의 평점. 내신 평점이 이거고 모의고사의 평점이 이거고 전체 평점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자동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학생이 들어오셨을 때 국어, 수학, 영어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성적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평균으로 자동으로 배치가 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원하시는 형태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제는 신규 학생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신규 학생이 들어왔을 때 학생에게 문의가 온다면 설문지를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설문지의 위치는 학생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양식 작성기라고 있습니다. 이 양식 작성기에 양식 공유를 누르고요. 작성 가능한 사용자를 웹에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 링크를 복사해서
학생분에게 또는 학부모님에게 이 페이지 링크를 전달해 주면 그 학생은 이 신규 학생 신청서라는 페이지를 보고 설문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엇인지,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노션의 페이지를 이제 초대하시는 학원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관리가 어려워서 초대를 하지 않고 사용했는데, 이제 노션의 페이지를 초대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과제를 올려라, 시험 점수를 입력하고 피드백을 남기는 형태로 학생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노션 이메일 주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묻는데 질문이 삭제됐죠.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앨 수 있고요. 학교 이름 입력할 수 있고요. 학년은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학년은 수식으로 생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 학년이 표시되게 만들어 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학일도 이제 학원에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입학일 필요 없고요. 열람실도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를 해주고 이제 국어 모의고사, 수학 모의고사, 영어 모의고사, 국어 내신, 수학 내신, 영어 내신 입력하고 학생들이 반드시 입력해야 될 게 뭐 보호자 성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년월일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야 되고요. 추가로 뭐 보호자 연락처 이런 것들도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질문들은 이제 수학요일은 레텔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문 자체는 요렇게만 한번 입력을 해 보라고 설문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생년월일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얘는 지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문을 제출을 했다고 했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하냐? 그럼 저희는 신규 상담이라는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설문을 제출을 하면 신규라는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고요. 학생명, 학생의 전화번호, 보호자 성함, 보호자 연락처 이런 것들 입력하게 됩니다. 학생이 입력한 내용 그대로 들어오겠죠. 노션 이메일 주소랑 학교까지 입력이 되고요. 이제 학생이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학년은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생년월일 한번 바꿔볼까요? 2008년으로 하면 고2가 되죠. 이런 식으로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학년이 자동 입력되고 설문을 제출하면 상담 신청이 자동 입력됩니다. 레테일과 입학일은 학원에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내신 성적까지 들어오는데 학생이 왔을 때 면담을 할 거잖아요. 면담을 할 때 그 면담 내용을 입력할 텐데 면담 내용은 보통 오늘의 알림 정도에다가 넣어두고 아니면 이 처음 입학했을 때 면담의 이력 같은 걸 꼭 나는 남겨야겠다 라고 하시면 오늘의 알림이 아니라 댓글 이런 데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삭제해도 되고 나중에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막 나는 레테 성적까지 입력을 꼭 미리 해두고 싶다 하시면 신규 입학 버튼을 눌러주면 미리 설정해둔 과제나 테스트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때 레벨 테스트라고 하죠. 신규로 눌러서 시험일은 뭐 시험 치는 날로 하시면 되고요. 과목은 없을 거예요. 레벨 테스트이기 때문에 과목은 없고 시험명은 이제 레벨 테스트 수학하고 점수 88점 이런 식으로 하고 피드백까지 입력을 하면 레벨 테스트 정보를 남겨 놓을 수 있어요. 과목은 없기 때문에 정 원하신다면 이제 과목 자체를 그냥 레벨 테스트라는 과목을 하나 만들어 두시면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레벨 테스트의 성적 평균 정도를 모아서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 두실 수 있고요. 뭐 상담 내역 같은 거는 댓글에 남기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출석 현황지 밑에 이제 학생들이 볼 수 없는 곳에 남겨 두실 텐데 여기에 남겨두면 나중에 학부모님들한테 페이지를 보냈을 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댓글에 남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이니까 아직은 신규죠. 이제 이분이 이 학생이 레벨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날짜를 바꿔줘요. 레벨 테스트 일자를 예를 들어서 9월 10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자동화가 걸려 있어서 이 강아린이라는 사람이 없어졌죠, 지금. 네, 자동으로 이렇게 레벨 테스트로 상태가 바뀌면서 달력에 표시가 됩니다. 레벨 테스트를 언제 하겠다라고 날짜만 찍어주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에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죠. 레벨 테스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레테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앞에서 입력했던 이 점수들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출석은 등록됐을 때입니다.
자, 만약에 강할인 학생이 레벨 테스트까지 보고 이제 입학을 했다. 그러면 강할인 학생이 어떤 수업을 들을 건지 정해줘야겠죠. 수강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천일문 독해랑 천일문 독해 베이직 A 정도까지만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입학 언제 했어요? 9월 15일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오늘로 한번 해볼게요. 9월 9일로 입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테라고 되어 있을 텐데 레테를 재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상태는 미등록, 휴원, 퇴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상태가 되면 바꾸시면 되고요. 재원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될 정보들이 있는데요. 공유 오른쪽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 신청일, 레테일 이런 것들 추가해서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밑에 보호자 성함 이런 것들 보호자 성함 넣을 수가 있고 수강료까지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강료를 얼마 받을 건지 얘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강료까지만 입력을 해 주시면 이제 등록 절차가 모두 끝이 납니다.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이 학생에 대한 정보는 과제나 테스트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반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신규로 있었던 정보가 이제 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상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가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되었고 재원도 15명이었는데 16명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는 뭘 할 거냐? 이제는 과목별로 정보를 볼 겁니다. 레벨 테스트는 이제 숨겨둘 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보가 있고요. 레벨 테스트에 없애볼까요? 요일 때문인데 이렇게 빠지면 됩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아까 그 학생은 천일문 독해 베이직과 에센셜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과목 관리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는 담당 교사 이제 어느 요일에 수업을 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총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보여주고요. 학생 수는 이 수업을 천일문 독해 베이직 A라는 수업을 듣는 학생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목 공지사항인데 천일문 독해에서 과목의 공지사항을 입력해요. 이 과목의 공지사항을 입력하면 나중에 문자 보낼 때 한 번에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부모님께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학생명이 있고요. 출석 과목이 있죠. 출석 체크를 할 건데 출석이 지금 출석 과목이 있고 출석 지각 결석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 과목, 그러니까 천일문 독해 베이직 A라는 과목이 출석 과목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강아린 학생은 천일문 독해가 아니죠. 강민철의 EBS잖아요. 그러면 천일문의 독해를 선택해서 이렇게 한번 클릭하고 ESC를 누르면 선택이 되거든요. 컨트롤 C 누르고 전체 선택을 해서 컨트롤 V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한 번만 하면은 그 뒤로는 계속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출석, 지각, 결석 중에 원하시는 걸 누르면 됩니다. 자, 출석 눌러볼게요. 출석, 출석. 이분은 지각, 출석, 결석할 수도 있죠. 결석, 출석, 지각 하시면 이렇게 출석이랑 지각이랑 결석이 정리가 됩니다. 결석이 맨 밑에, 그 다음 지각, 그 다음 출석이 맨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언제 출석했는지, 지각했는지, 결석했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요 내용은 그냥 날짜와 이름 정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과제를 줄 거예요. 보시면 천일문 독해에 과제를 줄 건데 현재는 제출 마감일이 9월 12일로 페이지가 생성되어 있어요. 얘들을 제가 지워보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과제를 줄 거예요. 이번 주 과제. 제출로 할까요? 네, 이거를 전부 다 제출로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죠. 좋아요로 전부 바뀌고 피드백도 갔어요. 그러면 제출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 미제출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이번 주는 날짜가 이번 주기 때문에 그냥 다 제출했다 이렇게 보시는 형태입니다. 자, 이분들한테 한 번 더 과제를 줄 겁니다. 과제를 하나 어떻게 주냐? 수강생 목록 중에 얘네들을 선택해서 붙여 넣으면 돼요. 근데 결석한 학생은 과제를 안 줄 거다. 그러면 결석한 학생을 빼고 주면 되겠죠. 결석한 학생 빼고 출석한 학생만 과제를 줄게요. 출석한 학생만 지각까지 해야죠. 복사하고
신규 페이지만 눌러서 얘는 닫아주고요. 수강생 이 칸에다가 ESC를 한번 누르면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는데 이때 컨트롤 V를 하면 그대로 붙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순서가 뒤집히는데 지금 한지우가 위로 올라가 있죠. 한지우가 밑에 있는데 여기서 그냥 컨트롤 V를 한 번 더 눌러주면 순서도 똑같이 만들어져요. 제출 마감일을 뭐 12일 정도로 선택을 하고 쭉 끌어당겨주면 제출 마감일 되고요. 과제명을 입력하는 거예요. 과제명은 뭐 독해, 열지문, 분석하기 라고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쭉 끌어다가 붙여 넣어줍니다. 이제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과제를 학생별로 과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일일이 카톡으로 받지 않고 그냥 강아리는 너는 너의 페이지에 가서 너가 제출을 하렴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학생별로 초대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건 학원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강아린 페이지를 들어오면 강아린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죠. 천일문 독해, 과제, 열지문 분석하기. 그러면 강아린 학생의 지금 노션 이메일 주소 있죠. 얘를 여기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를 편집 허용으로 초대를 하면 강아린 학생이 이 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과제는 뭐 사진 찍어서 올렸다 치고 사진을 올리면 이렇게 X가 좋아요로 바뀌고요. 피드백 남길 건데 학생별로 일일이 피드백을 남기면 조금 헷갈려요. 네,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과목에서 피드백을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강아린 학생이 지금 없죠? 이 목록에. 왜요? 제출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출되면 여기 있죠. 피드백을 독해 잘했습니다. 이렇게 별 문제 완벽 라고 피드백을 남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학생 개별로 피드백을 남길 때는 여기 오늘의 알림이 있죠. 강아린 학생은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개별로 남기면 이게 다 문자로 보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9월 12일에 독해 잘했습니다. 10문제 완벽라고 피드백을 다 남겨주면은 각 학생별로 문자 정보를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마찬가지예요. 테스트도 지금 시험 준비, 시험 완료 이렇게 있는데 이 애들은 체크를 하면 이제 시험을 다 쳤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마찬가지로 수강생 복사해서 수강생의 ESC 누르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다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시험명 독해 10문제 풀기 동일하니까 붙여넣고요. 엑셀 컨트롤 C, V 하면 됩니다. 엑셀처럼. 시험 점수 88점, 89점, 92점, 78점, 70점, 68점 이런 식으로 69점 써두고 피드백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강아린 학생만 할게요. 강아린 학생은 아주 똑똑합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써줍니다. 다른 학생들도 다 비슷한 내용으로 피드백을 써주고요. 자, 강아린 학생 피드백 썼습니다. 이렇게 과제와 시험까지 피드백 써주고 과목에 피드백 써주고요. 아까 강아린 학생의 피드백을 써주면 이 4개의 정보를 모아서 학부모님께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반별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는 납부 관리로 가겠습니다. 출석 관리라는 게 있기는 한데 얘는 출석부를 보통 반에서 관리를 하지 전체로 관리하는 편은 잘 아니기 때문에 출석 관리는 넘어가고 이제 납부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납부 관리에 들어오시면 뭐 학원 납부 방법 안내 있죠. 이런 납부 방법별로 이제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 정보를 정리해 두고 해당 페이지를 이렇게 게시해서 해당 정보 링크를 알림톡 같은 곳에 넣어서 납부 뭐 미납이신 분들한테 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링크를 게시하고 보내면 어머님들이 학원 납부 방법을 보고 이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밑에는 납부 현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과목별로 재원생입니다. 이건 중복이 될 수도 있겠죠. 다 합치면 중복이에요. 이제 한 학생이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과목별로 몇 명이 듣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달에 미납은 몇 명, 납부 완료는 몇 명, 이번 달에 총 납부 금액은 몇 명인지, 이게 계좌 이체는 얼마인지, 자동 이체는 얼마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원생 목록이 옆에 나타나고요. 각 학생별로 수강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수강료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수강료가 강아린 학생이 48만 원이 맞는지, 김나연이 맞는지, 어떤 분은 92만 원도 있어요. 이렇게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학부모 연락처가 있고 학생 복사가 있잖아요. 이 학생 복사를 마찬가지로 쭉 끌어서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이렇게 붙어집니다. 수강생을 입력을 한 번만 하면 이 학생 이름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몇 월 달에 수강료인지 자동 생성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 자동화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편하겠죠. 자, 만약에 했다고 치고, 이제 아까 그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 자, 미납인 학생들이 있고, 이제 7일 지남도 있죠. 이분은 뭐냐 하면, 납부 예정일이 이제 9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우진 학생의 입학일이 7월 2일이었어요. 그럼 9월 2일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월 2일에 내야 되는데, 오늘이 9월 9일이거든요. 일주일 지났어요. 7일이 지났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14일이 지나면 이 경고 요 아이콘이 2개고 3주가 지나면 3개가 돼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납부가 얼마나 지났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요. 납부 알림일은 이날로부터 납부 예정일로부터 3일 전입니다. 3일 전. 근데 토요일과 일요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주말에 돈 내라고 알림 받으면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수식을 걸어서 3일 전이 주말이면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로, 그 주 금요일로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9월 9일이 납부 예정일인데 9월 6일이 토요일이면 금요일로 4개, 뭐 이렇게 수식을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납부 알림은 반드시 평일에 문자가 가도록 이렇게 알림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수강료는 이 수강료는 오른쪽에 있는 이 수강료를, 요 수강료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수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이제 기타를 수정하셔야 되는데, 기타는 그런 거지. 책값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교통비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보를 이제 추가로 기타로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수강료와 기타가 입력이 되고요. 납부 금액부터는 이제 납부를 받으면 얼마 받았는지 입력을 여기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카드가 결제됐다. 그럼 언제 납부를 했고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납부 방법은 얼마였는지, 기타 메모는 이거는 자동화를 설정하기 나름인데, 어, 학부모님한테 원래 수강료가 48만 원인데 기타는 2만 원이에요. 기타의 내역이 무엇인지 이렇게 입력을 해서 문자나 알림톡을 발송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학부모님께 알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원내 메모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요. 알림 전송 여부는 이것도 자동으로 알림톡을 발송할 때 이걸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알림이 발송이 됐는데 뭐 아직 못 받았다거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알림 설정은 이제 문자나 알림톡 같은 걸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동화 설정은 템플릿에 넣지는 않고요. 자동화 설정을 하는 방법을 제 영상이나 뭐 교육 자료 같은 걸 만들어서 첨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납 목록 가시면 납부 완료라고 이렇게 나타나고요. 납부 예정일에서 납부 수강료, 기타, 뭐 납부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다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날짜로 필터링을 걸어서 이번 달 납부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납부 예정일은 언제 납부를 해야 되는지 볼 수 있고, 전체 목록도 볼 수 있고요. 납부 알림일이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한테 언제 알림이 갈 건지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보시면 주말이 아예 없죠. 평일에만 알림이 가도록 제가 수식을 걸어서 따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체 납부 내역이 있습니다. 납부 완료된 학생들 목록만 언제 납부가 됐는지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알림 발송 한번 해볼 건데요. 알림은 자동화 설정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제가
템플릿을 사서 제가 가서 이렇게 해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직접 알림 발송의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또 당연히 직접 하셔도 되고, 템플릿이랑은 별도이기 때문에 자동화 설정하는 방법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노션 템플릿은 만들어 뒀으니까, 아니면 저에게 템플릿 그 세팅하는 방법 영상을 보셔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알림 발송 전에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거 몇 번만 하시면 익숙해지니까, 그리고 제가 순서도 다 맞춰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오늘의 알림 탭에서 오늘 탭을 열어서 각 학생에게 알림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알림이 여기 첫 번째에 있죠. 이게 1번인데 일이 되나? 일이 안 되네요. 뭐 이런 거 정도? 네, 오늘의 알림 들어오셔서 컨트롤 알트 T라고 되어 있는데, 컨트롤 알트 T가 이 토글들을 전부 다 닫아주는 거거든요. 한 번에 닫아줘요. 컨트롤 알트 T가 이렇게 한 번에 닫아줍니다.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다. 화요일이면 화요일만 열어서 오늘 수업한 학생들이면 보기가 영어요. 화요일에 수업을 들은 학생만 보여지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알림을 아까 강수진 학생이었잖아요. 강수진 학생 월요일에 강아리 학생은 아까 제가 강아리 학생 페이지에 쓴 내용이 여기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강아리 학생 기준으로 해볼게요. 강아리 학생이 오늘 컨디션이 좋다고 이렇게 써두면, 알림을 써두면 이 내용이 문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목 공지사항, 두 번째는 과목 공지사항입니다. 과목 공지사항에 이렇게 담당 교사도 있고, 얘는 이제 나중에 필터링해서 숨겨주면 되니까 상관없고, 아까 강아리 학생이 천일문 독해를 들었잖아요. 천일문 독해 수업 과제 있습니다. 독해 10문제 분석해 오세요. 요거 아까 제가 과목 설명할 때 입력했던 문장입니다. 요거 그대로 문자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시험 피드백. 시험 피드백은 시험 쳤던 학생들 정보가 여기 나올 겁니다. 너무 길게 나오는데 이것도 필터링으로 오늘만 필터링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시험일이 오늘이다. 오늘이다. 오늘만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강아린 학생 기준으로 보면 88점에 이제 아주 똑똑합니다라는 문장 피드백이 들어있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피드백 들어가죠. 마지막은 과제. 과제도 길죠. 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필터링을, 제출 마감일이 강아리 학생 아까 12일로 했기 때문에 그냥 12일로 필터링을 걸어 볼게요. 오늘 기준이고 값과 동일한 12일 하면 강한이 학생 여기 나오죠. 독해 잘했습니다. 10문제 완벽합니다. 이렇게 이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문자 발송 탭으로 이동하라죠. 문자 발송 탭으로 내려오면 이제 순서대로 보는 건데, 일단 출석한 학생을 먼저 봐요. 자, 이거는 화면을 확대하면 안 되는데, 자, 출석한 학생.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들은 학생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오늘 수업이 있었던 학생은, 강아린 학생이 오늘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체크 표시가 된 거고, 보시면 오늘 수업, 오늘 과제 테스트 이런 것도 있었고 수업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되는 거, 출석을 했으니까 출석을 한 기준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앞에 다시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과목에 천일문 독해 과목에서 여기 출석을 했잖아요. 강아린 학생이랑 얘네들 9월 9일에 이 출석한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예요. 요 데이터로 결석을 해도 과제는 보낼 수도 있으니까, 알림을 보낼 수 있으니까 결석했다고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출석에다가 들어간 데이터를 여기 넣는 겁니다. 자, 학생 복사 마찬가지로 합니다. 자, 발송 준비가 있죠. 이 발송 준비를 마찬가지로 학생 DB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일단 지워볼까요? 지우고 학생 복사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생 DB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가죠. 이 정보 앞에서 만들었던, 여기서 우리가 작성했던 그 알림 피드백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제 영상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 생성이 됩니다. 자, 발송 문자랑 학생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볼 수 있고요. 현재 발송 준비 상태입니다. 자, 미리 보기. 어떤 걸 미리 보냐? 어떤 학생한테 어떤 정보를 보낼지 미리 보는 건데, 자, 강아린 학생이죠. 강아린 학생 봅시다. 9월 9일 오늘입니다. 9월 9일 강아린 학생 데일리 리포트 전달드립니다. 데일리 리포트. 오늘의 알림. 강아린 학생은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자, 위에서 제가 작성했던 요거 있죠.
강한인 학생의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클래스 공지 있어요. 강한인 학생은 두 개 들어요. 천일문 독해 에센셜이랑 천일문 독해 베이직 A 듣습니다. 자, 그럼 강한인 학생 페이지에 가볼게요. 강한인 학생 페이지에 오면 자, 수업 두 개 듣는다고 했죠. 보시면 천일문 독해 에센셜 A랑 천일문 독해 베이직 A 들어요. 두 개의 과목을 들으니까 알림 공지가 클래스 공지가 두 개가 떠야 되는 거예요. 공지사항 천일문 에센셜 아까 제가 썼던 건 천일문 독해 수업 과제 있습니다. 독해 문제 분석해 오세요. 라고 썼죠. 과목 공지 사항에서 여기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홈워크 과제 있었잖아요. 아까 과제 독해 잘했습니다. 10문제 완벽합니다. 라고 썼죠. 위에서 과제 독해 잘했습니다. 10문제 완벽합니다. 라고 쓰고 자, 밑에 보시면 레벨 테스트 수학은 안 했어요. 피드백 독해 10문제 풀기 했죠. 강아린 학생 요즘 아주 똑똑합니다. 늘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레벨 테스트 수학에 피드백이 없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강아린 학생이 가시면 레벨 테스트가 있잖아요. 오늘로 피드백이 없어요. 피드백이 없다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피드백 입력해 볼까요? 레벨 테스트 완벽했습니다.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피드백에. 그리고 강한이 학생의 알림에 가보면 레벨 테스트 완벽했습니다. 라고 연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받아오면 되는데, 자, 그럼 날짜 바뀌면 어떻게 해요? 자, 날짜 바뀌는 거 중요하죠. 자, 날짜가 최근 날짜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험일이 9월 9일이 아니라 9월 10일이면 9월 10일 위로 올라갔죠. 요거 하나만 나와요, 이제. 레벨 테스트는 시간이 지났고 최근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자, 보시면 테스트에 없죠. 레벨 테스트가 없습니다. 최근 날짜 하나만 나와요. 그러면 과제는요?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최근 날짜예요. 독해 라고 입력하고 과목명은 여기 지금 없는데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과목에서 얘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학부모님들한테 페이지 보낼 때 얘가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둔 겁니다. 자, 5집은 분석하기 했어요. 근데 9월 9일이에요. 오늘이지만 최근 날짜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안 보입니다. 일단 안 보는 거 확인하고 자, 과제 없죠? 독해 잘했습니다. 10문제 완벽은 12일 거잖아요. 없고 이 과목을 과제를 2개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과제를 하나 더 해봐. 그리고 13일로 얘도 13일로 하고 피드백을 독해 1, 독해 2 라고 피드백을 쓰면 이거 두 개가 최근 날짜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문자로 보내버립니다. 독해 1, 독해 2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과제를 어떻게 쓰냐, 이 날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피드백이 문자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익숙해지시면 문자를 아주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자죠. 알림톡으로 하시면 어머니한테 알림톡으로도 발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강아린 학생이고요. 발송하기 페이지에 왔습니다. 발송하기 페이지에 발송 준비가 되어 있고 발송 문자 아까 여기서 확인하셨죠? 전체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발송하기 와서 알림 발송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 제 번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알림 발송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알림 발송 눌러보면 저한테 페이지가 밑으로 내려왔죠. 강아린 학생의 정보가 발송 완료로 넘어갑니다. 여기 발송 완료 똑같은 거 있긴 한데 여기 넘어가고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강아린 학생 정보가 이렇게 문자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문자로 와도 되고요. 알림톡으로 봐도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이 그대로 알림톡으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자보다는 알림톡 추천드려요. 카카오톡 채널 있으시면 그래야 더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문자까지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 발송하실 때 정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문자로 발송하시면 이제 그 노션 페이지 링크를 문자로 링크 형태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알림톡을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버튼을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학생별 페이지 링크를 넣을 수 있어요. 학생별 페이지 링크를 여기다가 넣고 알림톡을 발송을 하시면 이걸 딱 클릭하잖아요. 그럼 뭐가 뜬다? 자, 마지막은
홈페이지입니다. 학생별로 페이지를 관리해야 하고요. 이제 강할인 학생의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쉐어 URL은 이 강할인 학생의 페이지를 공개했을 때 해당 정보를 파악하는 거고요. 요거를 복사해서 우피를 쓰셔야 돼요. 이것도 한 달에 5,900원 또는 9,900원 정도 있습니다. 이건 제 사이트니까 제가 임의로 해볼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강할인 학생의 이제 슬러그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생성을 하면 생애 URL이 생성이 됐죠. 그러면 검색을 해볼까요? 이렇게 이 페이지가 생성이 돼요. 강할인 학생 페이지에 와보면 정보가 보이고요. 과제를 제출했다. 과목을 제출했다. 이 과목도 공개를 해주면 같이 과목이 보여요. 과목이 여기 있죠. 상단에. 요거를 같이 게시. 과목명 보이죠? 자, 과목명 있고요. 과제명 있고요. 과제 제출 정보 있습니다. 이제 누가 어떻게 제출했는지 클릭하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도 몇 문제, 레벨 테스트 몇 점 나왔는지, 천일문 독해 몇 점 나왔는지 이렇게 피드백까지 볼 수가 있고 출석 현황도 볼 수가 있어요. 출석했다 안 했다. 근데 클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 노션이라는 게 외부에 공개하면 다른 학생들 거를 볼까봐 좀 걱정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 URL로 난수잖아요. 못 봅니다. 아무도 못 봐요. 제가 이거 발견을 했는데 우연히 아무도 다른 학생의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찾을 거예요? 패턴도 없는데 이거는. 그 방식으로 하시면 학생별로 이 링크를 강할인 학생의 링크가 또 제가 세팅을 해둬서 홈페이지에 가면 학생별로 이 링크를 또 제가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뒀어요. 이런 시스템까지 활용을 하시면 이제 알림톡 보낼 때 훨씬 더 안전하게 깔끔하게 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른 학생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템플릿을 만들었고요. 템플릿만 구매한다고 다 쓸 수 있지는 않습니다. 노션만 쓰는 게 아니라 우피라는 것도 써야 되고 메이크라는 것도 써야 돼서 템플릿만 구매한다고 다 활용하실 수는 없지만 아마 템플릿만 구매하시면 이 알림 발송과 홈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은 이제 완전히 이용할 수 있고요. 메이크를 세팅하실 때에는 알림 발송, 그다음에 우피를 세팅하면은 홈페이지까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세팅하는 방법은 제가 템플릿의 그 요금 정책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을 해서 전달해 드릴 거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